바랍니다. 예, 그 질의 앞서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금감원이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금융위원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하지 않도록 보고 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해라. 그리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됐나요?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 이후에 감독원의 검사 실시 결과를 금융위에다 보고한 일시나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거의 조치사항들을 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금감원장님한테 자료 요청 드리는데요. 원래 금융기관의 제재 사실을 통보하면 10일 이내에 공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시하라고 한 걸 금융기관이 안 지키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공시하라고 한 걸.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제재 사항을 통보받고 나서 통보일하고 공시한 날짜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아마 그거는 감독검상 당연히 갖고 계실 테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감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사례로 드는 겁니다.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감사가 2011년도 10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의결이 299일이 지나가지고 2012년 9월 5일 날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재가 그러니까 검사는 작년 10월 달에 됐는데 근데 이제 검사를 해놓고 결정을 안 해주면 당연히 피감사를 받은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감사 결과의 처리 시한은 조금 정해서 일정 기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이 검사를 당하는 쪽에서 좀 예측 가능하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나가면 우선 어떤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경영 개선이나 이렇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고 네네네. 다만 사람에 대한 제재급만 좀 이제 그래도 하는데 299일은 너무 그것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별로 최소한 어느 데까지는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그거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어쨌든 아무리 검사에서 제재를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도 행정이 이제 서비스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상장에서 회계감리와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회계감리 주기가 한 2배쯤 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엔론 사태 등 해가지고 지금 한 3년쯤 되고 유럽이 한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을 지금 도입해서 이걸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기 정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대개 적발률이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낮다고 할 수 없어서 저는 조금 이런 감리 주기를 좀 단축해야 되지 않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회계 투명성이 더 높은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는 3년 6개월 정도인데 우리가 7, 8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아직 우리 회계 기준의 신뢰성에서 비춰보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좀 이걸 단축하는 좀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아까 FIU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FIU 핵심이 심사분석실인데 여기에 지금 4분의 검사가 계세요. 실장이 부장검사고 전략분석팀장, 심사기획팀장, 정보분석팀장이 다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거기 3개 과가 있어요. 심사분석 1과, 2과, 3과가 있는데 이 과장과 팀장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심사기획팀장이 심사 분석이 완료된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였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분석실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보고 절차상의 이 근거를 가지고 사실상 심사기획팀장이 검사가 분석 1, 2, 3 과장, 3명 과장의
사실상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FIU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게 검찰 파견 인사들이 너무 좀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들을 고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제가 최근에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이제 이 FIU의 중요성이 좀 높아질 거고, 또 사실은 이 검찰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FIU는 검찰 산하기관이 아닌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FIU의 정보가 정말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검찰의 수사 편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제가 그것까지를 이슈해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렇게 좀 편향돼 있고 또 직제 규정도 없는 결재 라인에 검사 출신의 파견 검사가 결재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카이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은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통해서 지금 그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문제가 제기돼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 경우에는 IMF 경제 위기 뒤에도 하지 않았던 지금 희망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더구나 그 대주주는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게 매각이 추진될 경우에 반드시 정치적 논란과 함께 이 청문회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나오셨죠? 지난번에 키움증권 출신 2명의 이사와 삼성선물의 사장이 6년째 대를 이어서 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오늘 이사회를 하셨을 텐데. 네, 이사회에서도 그 문제 갖고 이제 논의가 많았는데. 짧게 요약만 해주시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그 존경하는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그 취지대로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님, 제가 총리실에서 지금 금융감독 재편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그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네, 용역 보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 기능, 또 이제 총리 주재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 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총리실 산하 TF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 용역을 준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그렇습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건전성 감독과 행위 규제와 시장부 네. 안 온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그 금융행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을 구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 조직입니다. 그 중앙정부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이제 감독과 검사 기능을 하는 데인데 뭐 두 기관 다 여러 가지 그 대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총리실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한 것으로 저 그렇게 알고 있고, 최종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봉수 이사장님 대해서 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뭐 다른 일정이 있다니까 보내드렸으면 합니다만은. 예. 김봉수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